이 분노 조절 장애 이제 환자, 그러니까 이제 순간순간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뭐 병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학습되거나 습관되거나.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병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병적인 상태. 자, 지금까지는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과정을 3액션을 통해 살펴봤다. 본장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지나쳐서 다른 심리 질병으로 발전한 상태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을 다룬다. 첫째, 분노 조절 장애와 다른 심리 질병의 관계. 분노가 잘못 분해되어 조절되지 않고 밖으로 쏟아지면 다양한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안에 쌓이게 되면 공황장애나 대인기피, 열등감 조절이 안 되는 폭발이나 자해 등의 심리 질병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조현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도 나타나고 극단적인 어떤 행동들을 저지르는 이런 상태들로 가는 거죠. 내가 극단적 상태보다는 지금 현재 나는 화가 나도 잘 그냥 조절이 안 돼.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이제 자기 습관이나 학습된 과정이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심리 질병 쪽으로 이제 가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그래도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졸음을 인식을 할 때가 있지만은 졸음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졸아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건 이제 병이에요, 이게. 그 상태가 되면은. 그러니까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왜 그 사건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조현병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분노가 잘못 분해돼서 조절되지 않고 쏟아지면 사건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안에 쌓이면 이제 여러 가지 심리 질병의 형태를 만들어내요. 공황장애, 뭐 대인기피, 난 다 죽이고 싶어. 뭐 그러니까 그냥 난 다 꼴보기 싫어. 그래서 그런 뭐 열등감, 내가 없다고 날 무시해, 내가 못 배웠다고 나를 깔봐. 네.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폭발이나 자해 등의 심리 질병을 만들어내요. 본장은 일반적인 생활 속의 분노 조절이 아니라 이미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심리 질병 형태로 나타나서 현실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생활 속에서 밖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노 조절에 대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3액션을 훈련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일단 분노가 안에 쌓이게 되었을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억압된 분노를 처리하는 것이 힘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을 쉽게 하지 못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치심을 느낄 때가 많고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공황장애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게 공황장애입니다. 그 아침에도 이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해마다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이게 공황장애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지금 이 지금 어젠가 그제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건데 해마다 그 일반인도 30% 정도는 공황 발작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주로 연예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나온 그때 이제 통계를 보니까 224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5천만 명. 그러면은 약 5%예요, 5%. 10%면은 500만 명이고, 그러니까 5%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죽는 일은 없다. 공황장애 때문에 뭐 미치거나 그런 건 없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약물 치료나 이런 걸 신속하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또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든 상담이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줘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또 막 어려운 병이 아니니까
이건 치료를 할 수 있는 틀이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그걸 이제 잘 안정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정신병, 조현병 이렇게 가면은 이제 어떤 사고를 저지를 가능성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무서우니까 이게 같이 있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수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고, 하나는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경제 능력이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문 수준이 높아지고, 개인 권리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애들도 고분고분하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그냥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관계를 깨트리면서 그냥 웬만하면 분노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현실에서 이미 수준이 이게 높아졌다고요. 직장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 수준,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곳에 잘 안 됐을 때는 나는 이러다가 몇 번 실패하면 이러다가 뭐 계속 직업도 없이 이렇게 살게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런 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를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사회가 다양해지는 데서, 예를 들어서 큰 기업에 갈 때까지 나는 이런 일이라도 내가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걸 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만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 이런 것도 정부에서 뭐 10,000몇천 명을 늘린다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시장 경제 속에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업무 영역이 더 늘어나고 이런 규모에 맞춰져서 공무원도 이게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젊은이들의 직업을 해소시켜서, 그러면 그 공무원에 뽑는 사람들이 지금 12,000명 뿐이냐. 지금 한 30만 명 이상이 그걸 지금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몇 번 떨어져. 몇 번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이제. 공황장애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몇 번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난 또 떨어질 거야.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예, 공황장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난 이거 아니면. 그 유대인들의 글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들어갈 회사가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 뽑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안 뽑아주면 내가 내 일을 만들지 뭐.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력과 이런 개념들을 훈련하고 교육이 되어지면은, 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참 다 종합적이에요, 이게 다. 다 종합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정부는 정부로서 할 일을 해야 될 거고, 또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대로 해야 될 거지만, 한편에서는 인간에 대한 교육이 이게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져야 돼. 일에 대한 기본 개념 이런 것부터 인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죠, 지금? 문화원이 많이 만들어져. 공황장애. 그렇지. 결국 문화원이 각 곳에 만들어져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 공부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거를 좀 알고 우리 KDM의 G7 운동을, 예, 이 정부의 기관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김상선 목사님을 거기 기관원장으로 딱 데려다가 전국을 좀 문화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위촉이 오면은, 근데 제가 반대해서.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맡기면 다 망칩니다. 그 만들 거.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의 말을 수용하지 못해. 왜냐하면은 이런 말들조차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비꼬는 것 같이 들리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타인을 잘 수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부탁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강박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부정적 방어 기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남을 평가하지 못하며 자기의 유익을 선택할 땐 죄책감에 쉽게 빠져요. 가까운 사람의 비판에 쉽게 위협과 불안을 느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의존적인 성향이 많고 거절을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거나, 왜냐하면 화가 나니까 속상하고 이게 분노인데 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을 보면은 계속 울어. 나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분노가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 없고, 그러니까 분노라는 거를 우리가 막 화를 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분노가 깊어지면은 그게 서러운 거예요. 이게 막 서러운 거예요. 막 서러워가지고 누구한테 내가 무시당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거나 누군가에게 막 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 요인, 이제 이게 그 조절 장애를 넘어서면 이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팍팍팍 튀어나오는, 네,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거 대인 기피, 이제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지거나, 나가서 사건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그냥 사람들을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우울해져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공황이 아니고 공황 장애 등이 이제 동반하기도 합니다. 심리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노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노 조절 장애의 이유.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오는 심리 질병들의 원인. 내재된 분노. 자, 우리는 가끔 상대방이 화를 나게 하지 않지만 괜히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자신도 놀란다. 내가 왜 화를 내지? 이것이 사실 괜히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내재되어 있는 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재되어 있는 이 화를, 근본적인 건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근본적인 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건 뭐예요? 임신하고 태안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살아가는 과정, 학교라든지 주변이 전부가 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주변의 여건들이 그냥 막 쌓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속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고, 친구에게 받고, 누군가에게 왕따 당하고, 막 고립당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상처나 화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 이미 살펴본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이제 내재된 분노가 조절 장애로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은 한 사람을 이야기를 했죠. M집사의 이야기. 여기서 이런 경우는 내재된 분노가 밖으로 막 표출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표출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막 쏟아지는 거죠. 예. 사실은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당한 화인데 이게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더 이상 주체가 안 되니까 막 나타나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심각해지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게 이렇게 성격적으로 나타나면은 저 양반 성격은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상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이 M집사의 이야기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193페이지. 내재된 분노가 이제 이렇게 밖으로 표출될 수 있고, 이게 안에 쌓여. 그러면 또 다른 심리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요. 쌓인 분노가 아무런 조절 없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폭발시키지 못하고 안에 쌓여 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양한 심리 질병을 만들어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자신을 폭행하나 밖으로 그걸 표출시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안으로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가고, 이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숨쉬기도 답답해지고 졸도하기도 하고 통제되지 않는 험악한 욕을 하게 되거나 순간적 발작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이것이 심해지면 그것으로 인한 공포감, 두려움으로 인한 공황장애, 그리고 또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조현병, 그 중에 한 성격인 그 해리성 장애, 다중인격, 이런 거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충격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충격.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나에게 강하게 충격을 나에게 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귀신이 들어온 것 같이 딴 사람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 순간만큼은. 그런데 이게 귀신의 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해리성 장애, 충격적인 상태로 나에게 충격을 강하게 준 어떤 그 사람. 아버지가 엄마를 막 폭력을 하고, 지난번에 그 사건은, 지난번에 그 라디오 텔레비에서 나온 사건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을 하고 끌고 가서 저수지에서 폭력해서 죽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상이 이 속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 저수지로 자살을 하러 가요, 거기. 그 저수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 영을 이제 축사나 또 뭐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사람들이 쫓아냈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그런 헷갈리는 사건이 지금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속 연구 중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본인하고도 계속 상담을 통해서 이게 영적인 일일 수도 있고, 이게 해리성 장애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3가지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집회할 때나 이럴 때 어떤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해서 일단 기도원으로 가서 한 3, 4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런 은혜의 장소에다가 일단은 당신을 놔보라.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 또 이야기를 해서 같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안 되면 이제 그렇게 지금 해볼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담이에요. 상담. 근데 해리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담의 범위를 뛰어넘어 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상담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딱 등장을 하면은 그 순간 그냥 자기의 어떤 이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상실해. 그리고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막 욕을 해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충격이 있으면 여러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충격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리성 장애에 대한 좀 전문적 정신과를 찾아서 한번 진료를 진단을 받아보자.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같이 지금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문제들이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보면은 그 안에 분노예요, 분노. 이게 쌓여온 분노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에서 이게 자꾸 참아라, 참아라. 이게 이런 쪽을 연구를 하고 우리가 알고 보면 이게 참아라, 참아라가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밖으로 쏟아내야 되는데 분해해서 쏟아내고 그걸 좋은 방법으로 쏟아내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의존도가 큰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항상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발전해 가면 어느 순간에 역시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욕을 하고 싶거나 그러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경우는 그래도 잘 치유가 돼서 좋게 지금 가는 방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분노가 결국 이런 상태로 가지만은 그래도 원만한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스트레스가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자녀의 양육, 경제 문제, 남편과의 관계, 또 자기 직장 내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지? 아이디어를 막 꺼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더 안 나와. 그 누가 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비하적인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런 장애, 공황장애 형태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발생한 다른 심리 질병들의 치유 과정.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했던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방향 돌려주기, 공황장애나 대인 기피 혹은 분노 폭발 조절 장애를 가진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왔을 때 혹은 전화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지금 급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태가 발생하냐면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무슨 생각을
우선 안정감을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괜찮아요. 이런 방법들이. 그게 뭐냐면은 다른 주제를 꺼내거나 다른 행동을 하도록 이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인지를 치료, 인지를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내담자를 존중히 여기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생각. 내가 지금 막 죽겠다는 사람한테 이유가 뭐죠? 왜 그러세요? 막 이게 아니고 지금 남편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전화요? 무슨 전화요? 남편이 뭘 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편한테 칭찬할 거 3가지만 찾아가지고 한번 전화를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 지금 내가 지금 그럴 정신이 아닌데 아니 지금 죽겠다면서요. 나한테 지금 전화 왜 하셨죠? 지금 살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살고 싶으면 해보세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그렇게 급하게 강하게 감정을 지배했던 이게 이제 다른 생각을 통해서 변화가 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안정감을 우선 가져요. 이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온 사람, 오게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먼저 뭐 장점을 한번 써보실래요? 장점 금방 막 지금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장점을 한번 써보세요. 장점이요?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죠. 종이 주면서 장점 한번 써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이쁘시네요. 그것도 하나 쓰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것도 참 잘하셨어요. 적극적 의지가 보이네요. 이런 장점들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보죠. 그래서 고마운 사람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래서 그 195페이지 두 번째 이야기 혹시 옆에 있으면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볼펜을 놓고 사실은 너무너무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와서는 자기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의자 위에 놓고 분노를 막 쏟아내게 했어요. 다 찢어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좀 안정감을 이제 갖도록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해시키는 거죠. 지난날 분노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 뭐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등과의 화해를 만들게 합니다. 직접 만남, 스마트폰 활용, 메일, 전화, 편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 사람 자체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 또 뭐 장점 찾는 거, 자기 존중함,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찾아주는 거예요. 4번째. 사실 지금 내담자는 분노와 상처 등으로 인해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제 안정감을 갖고 나면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당신은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당신의 자신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 자기한테 서운한 말을 하고 이게 쌓이면은 일반적인 분노보다 이게 훨씬 강해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기를 찾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놓친다는 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일단은 그쪽과의 관계는 일단 놔두시고 우선 당신 자신을 강화시키는 데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아직 그걸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책을 줘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책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한 경우예요. 책을 당신의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관계에 대한 1권, 2권 이런 책들을 줘서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준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다시 또 이렇게 좀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존귀함의 영역 이걸 이제 줬어요. 그걸 주고 이걸 읽고 읽은 내용을 함께 대화를 나누자.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나누려면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직 이 양반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깔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책을 줘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삶의 리듬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선 이런 사람들은 생활 리듬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우선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화가 나니까. 음식 잘 안 먹어요. 잠을 늦게 자요. 그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리듬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활 리듬을 이제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삶의 리듬을 바꿔주고 식사 잘 하셔야 돼요. 꼭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운동 등의 변화를 주게 하고 잘못된 언어나 습관들 이런 걸 하나씩 환경을 도피하지 말고 대응할 수 있게 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직 환경 앞에 다가서게 하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동아리들에 함께 하기도 하고 현실의 복귀와 치유를 병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삶을 자꾸 진행하도록, 지금 멈춰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 프로그램 짜주기, 기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말씀 읽고 쓰기, 암송하기 프로그램, 특히 G7 프로그램 공부에 동참하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G7 프로그램에 같이 함께 하는 경우도, 또 함께 참여하라고 그랬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기가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개인별로.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 사모님한테도 한 사람을 지금 맡겼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보니까는 굉장히 얼굴이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 얼굴 참 많이 밝아졌네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인사 나누고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별로 하든지 단체로 할 수 있으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줄 말이라는 게 이게 한계점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G7 프로그램이나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이제 워십 같은 것도 좋고, 뭐 기타 그런 공부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뭐 음악이나 운동이나 이런 동아리나 또 이제 이런 교육. 일단은 G7 과정에 이런 거 한번 시작을 하면은 이게 최소한 뭐 종기한만 해도 4개월 하잖아요, 4개월. 그러니까 4개월은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지금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기. 모든 질병이 동일하지만 특히 심리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치유됐다가 그대로 두면 악화됩니다. 치유하는 과정에도 여진이 계속 일어나요. 처음에 이제 당황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치료가 됐으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부터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뭐 생기죠? 여진이 이제 자꾸 생기면서 줄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다음에 또 숨이 답답하거든. 그때는 이제 심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또 여진이 왔구나.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이게 호흡을 하는데 장애가 생기는데 이게 심장, 이게 박동이 더 빨라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심리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시켜서 이런 상태는 예? 아, 그러면 효과가 있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밖에 나가가지고 막 운동을 해요, 자기가. 그런 여진이 오면은.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면은 가라앉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진이라는 것이 이게 학습된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학습된 상태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진이 생겼다가 또 어느 단계 가면 또 괜찮았다가 또 생겼다가 나중에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진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치유가 된 후에 영적 관리.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아픔이 있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급해져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자, 운동하다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한 번에 됩니까? 이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느긋하게 가지시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건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확실성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이거 자신감.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회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암이 걸렸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은 이제 이런 내면의 생각에는 생각만 바꿔도 이건 되는 거다. 이런 확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다만 그 과정이나 방법들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이제 하는 게 필요하죠,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치유가 된 후에 영적 관리, G7 공부, 봉사활동, 생활 패턴, 변화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좋아져요. 예, 이렇게 되면 아주 좋아집니다. 분명한 것은 치유할 수 없는 심리 질병은 없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심각하다고 느끼는 조현병이라 할지라도 이게 치유가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그러니까 단지 깊어질수록 그만한 투자와 노력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차이점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병원에 의탁을 해야 될 상태인지 또 우리가 약물을 계속 복용을 해야 될 상태인지 약물 복용 금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을 상담을 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근데 약을 끊으라고 했다가 문제가 더 악화됐을 때 이 사람이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충분히 오래 한참 상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약에 대한 조절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서양에서는 항상 이 서약서를 이 치료를 할 때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뭘 할 때 뭐 쓰잖아요, 이거.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나중에 책임 소재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심리 치료와 이런 쪽으로 내가 이제 일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거 법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상세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돼요. 다만 어느 만큼 내담자의 의지와 상담자의 확신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게. 자, 복습. 분노 조절 장애가 다른 심리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나? 어떤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부딪혀서 화를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그냥 폭발시키면 사고를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 게 문제고, 그래서 분해하는 거고, 이게 좀 더 학습이 되거나 내면의 감정이, 분노 감정이 계속 상처로 쌓여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은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일에 화를 낸다. 이걸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도 병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건 자기가 조금만 훈련하면 되는 거니까. 그 자기가 인식을 한다고요. 아, 내가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분노 조절 이제 장애, 질병으로 간다 했을 때는 그런지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욕구가 막 강하게 막 분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그 상황 앞에서 막 욕을 하고 싶고 막 이게 못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전하고 진행을 하면은 거기서 공황장애도 오고 거기서 우울증도 오고 거기서 대인 기피도 오고 사건을 저지르는 정신병의 그런 활동도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조치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안으로 밖으로 나타날 때는 MC 같은 사건을 이제 삶의 테두리가 나타나고 사건으로 나타나고 안에 쌓여 있을 때는 다른 심리 질병으로 이게 끌어들인다. 영향을 받게 된다. 분노조절 장애로 인해 찾아온 심리 질병들을 치유하는 7가지 과정. 네, 아주 좋은 핸드폰 같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7가지. 요거는 이거는 제가 이 방법을 실행을 해본 방법들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특히 그 공황장애나 이런 경우 이제 뭐 일반적인 것들은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우울증 같은 경우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만 공황장애 같은 상태는 우선 지금 당장 어떤 걸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의 방향 돌려주기, 분노 쏟아내기, 화해시키기, 자기 찾아주기, 삶의 리듬 바꿔주기, 영적 프로그램 짜주기, 관리하기. 네. 그래서
이 G7 프로그램은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읽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존감을 높여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이제 일권에 대한 그 존귀함의 영역에 대한 건 그건 아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예요. 자, 팁. 내가 분노하게 될 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들에 대한 의지의 준비, 상대방 상황 이야기, 현장 앞에서 신장호흡 하기, 자기 정체성 생각하기, 정신 차리고 말하기, 무엇은 안될성 지키기, 꽃대출은 말하기.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분노할 때, 분노들에 대한 의지의 준비, 뭔가 숨겨진 사정, 상황 감정 이야기, 자기 정체성, 감정 기억하고, 상처받지 않기, 상대방 존중하고, 끌림의 공치 활용하기, 아스를 말 사용하고 억울한 고집을 쓰기, 다른 생각하기, 감정에 연구하기, 심장호흡하기. 자, 외치는 거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온유한 자다. 분노는 거스를 수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외치게 되고 내 뇌가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내 감정을 바꾸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 네. 이걸 역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움직임을 이게 이제 정보를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장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장. 이제 대인기피증이에요. 대인기피증. 그러니까 이 대인기피증은 대인기피증으로만 따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속이 상하면 어때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자기 약점이 드러나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한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네. 집에 안 나가고 싶고. 또 자기에게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네,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뭐 간판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고, 뭐 높은 데 올라가도 떨어져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기피는 그런 이제 영향들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게. 네. 자, 우선은 용어에 대한 이해, 대인기피, 공황장애 의미와 증상, 국어사전, 대인기피증, 다른 사람과 상대하는 것을 병적으로 기피하는 증세, 공황장애,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 상태가 나타나는 장애, 그럴 만한 이유나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공황장애의 주요 증상은 공황발작이다. 공황발작은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며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거나 몸이 떨리는 등의 신체적 증상과 함께 공포, 불안, 두려움 등의 심리적인 증상을 동반한다. 심한 경우 이런 증상으로 죽거나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런 공황장애를 만나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게. 이것 때문에 죽거나 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저는 올해 28살이 된 남자입니다. 아, 부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써놨겠어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글을 쓰게 됐으면 좋겠네요. 어릴 때부터 숫기는 없었지만 군대 다녀오고 나서 더욱 심해진 대인기피증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이리저리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 버리는 문제가 안 될 정도입니다만 이것도 하루의 이틀이지 어떻게 이 생활을 탈출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집에 살다가 얼마 전 따로 작은 원룸 하나 얻었습니다. 혼자 지내면 독립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밖에도 자주 나가 대인기피증 극복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드네요. 세상엔 저와 같은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같은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꼭 이겨내고 싶습니다. 요즘 군대 이야기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저도 예전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생각나 더욱 세상을 원망하고 인간관계를 등지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끝이 없을 텐데 말이죠. 자, 옛날에 받았던 어떤 상처가 이게 이제 망상으로 발전하는 경우 있어요. 예, 망상으로. 그래서 길을 가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어떤 비슷한 사람을 봐요. 깜짝 놀래요. 저 사람이 또 나를 해꾸지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꾸 뒤를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디 가서
남자한테 그런 피해를 받았으면 남자들만 있는 곳에 못 가요, 이제. 그리고 학교 안에 가도 자꾸 두리번거려요, 이게. 그리고 집에까지 나중에 집에다 전화해요. 엄마, 오늘 아무 일 없었어? 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엄마한테 해코지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에만 이제 있는 거예요. 못 나가, 이제. 이게 이제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상담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제일 많이 해준 거는 생각의 병은 쉬운 거다. 이건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내 차로 싣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밖으로 자기가 혼자 노출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해가지고 내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차 태우고 교회 와서 또 상담하고 집에다 태워다 주고 그러면서 근데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되면 끝이 없을 텐데 말이죠.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로 생활을 합니다만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루빨리 남들처럼 취업 준비도 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면서 그룹 스터디도 하고 싶은데 정말 나설 용기가 안 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분 질타고 뭐든 읽고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고민입니다. 무기력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걸 다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저가 초중학교 때 소심한 성격 때문에 왕따를 좀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사람이랑 대화하기 싫어하고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제가 상담들을 해보면서 그 오래된 경우가 대체적으로 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 교육이 정말 이게 중요하다,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왜냐하면 그때 그런 어떤 상처와 갈등이 벌어졌는데 이걸 못 푼 거예요, 다. 이거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초등학교, 주일학교 이 문제,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붙들고 씨름할 생각입니다. 교회의 발전은 결국 여기에 있다. 지금 나는 이제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하고 같이 살다가 끝나지만은 지금 우리 젊은 목회자들, 강도사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이 주일학교 애들이 이제 커서 10년, 20년 그때가 이제 얘를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세대래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주도적인 삶, 갈등을 푸는 방법, 또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교육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줘야만 벌어지는 부모하고의 갈등. 지난번에 그 아이 멘토링 했을 때 6학년짜리, 5학년짜리 했을 때 갈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자, 갈등이 뭔지 아니? 너 갈등이 있니? 누구하고 갈등이 있니?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엄마하고의 갈등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갈등이 뭔지 알아? 갈등이라는 건 이렇게 그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억누르는 상태야. 그런데 이건 풀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같이 끼고 올라가니까 이쪽 걸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이쪽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푸는 거니까 엄마하고 갈등을 풀기 위해서 네 생각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얘가 편지를 쓰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방법을 일러주기보다는 아이에게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그럼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근데 우리 엄마는요, 바빠가지고 편지를 읽어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내가 써도.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엄마한테 카톡을 보내면 어떨까? 그랬더니 얘가, 그 방법은 괜찮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엄마하고 좋게 이제, 뭐 큰 갈등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 얘가 이제 학교에 생활하면서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하고 또 친구들끼리 둘이 싸워가지고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게 나한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보면 좋겠냐. 이제 한번 풀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를 괴롭힌 아이하고 네가 먼저 이야기를 해봐라. 네가 괴롭히는 것이 진짜 네 원래 마음이니 아니면 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이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게 하고 초등학생들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이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아이한테 이 아이의 진심을 네가 이렇게 전해줘봐라. 너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표현의 방법이 서투른 것 같아.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잘 풀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애들한테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설문지 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 파악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이제 이런 훈련들을 이제 시켜 볼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그러면 대화법도 배우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때 못 푸는 것이 이게 쌓이고 그러고 가는 거야, 이게 이제. 그게 나중에 성년이 돼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될 상태가 돼버렸을 때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요것만 읽어보고 마치죠. 학교에서도 발표한 적이 없고 발표하는 것도 싫어하는 편이고 선생님이 시키면 금방 빨개지고 말을 또박또박 잘 못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가 아닌 이상은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밥 먹을 때, 식당 갈 때, 어디 놀러 갈 때, 병원 갈 때도 혼자 가면 왕따 취급 받을 것 같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혼자 가기 두렵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왕따 당이 싫어서 친구 사귀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짜증나요. 혼자 있고 싶은데 급식 혼자 먹고 체육 시간에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울고 싶고요. 지금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좀 많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자퇴도 생각 중이에요. 대인기피증이나 대인공포증 같은 거 의심돼서 지식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얘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대로 가면은 이제 사회생활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체크를 해서 적당한 상담과 치료를 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뭐든지 그래요. 심리 질병이라는 거는 어떤 생각 하나가 처음에 딱 부각이 돼. 근데 이거를 빨리 해체시키면 되는데 해체를 안 하니까 계속 굴러가, 이게. 계속 그쪽으로 계속 굴러가. 눈이 와가지고 우리가 눈 사람 만들 때 자꾸 굴리면 커지잖아요, 이게. 자꾸 커져,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예? 우리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컸지만은 가끔가다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혹시 뭐 옛날에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거 생각나는 게 있냐, 뭐 이런 부분. 또 너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니, 이런 거. 아빠가 그래도 세계에서 그래도 유명한 심리치료 전문가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아빠하고 이야기해도 되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가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목회 이제 사역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목회 마무리 이제 사역에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를 안정되게 만들어 놓는 거고, 시스템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후임 젊은 목회자들을 제대로 훈련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자녀들을 훈련 안 해놓고 무슨 세계 선교 이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가서 이제 얘들 이틀 집중적으로 당신이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인가 이 책 한 권을 우리 이틀 동안 띈다. 그래서 아침 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이제 그 대신 맛있는 거 이제 막 많이 사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단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틀 동안